네, 떠오르는 이슈에 맞는 종목을 또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KB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여의도 라운지 손정은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증시 여전히 이제 순환매 속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특별히 또 과장님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연말 장세를 지나 내년을 바라보고 내년 이후를 바라보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담아봤으면 하는 포트폴리오를 오늘 천기누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볼게요. 어떤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라는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식을 자산으로 접근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기반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다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어떠한 원칙이 있는데요. 그 원칙에 따라서 운용 방식을 가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최근에 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셨나요? 사실 뭐 특별할 거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구성하는 산업들을요. 인류의 이제 산업혁명이죠.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뉴딜, 그리고 인류가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이죠. 네. 그린 뉴딜. 이 두 가지를 큰 축으로 해서 접근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괜찮다고 하는 산업들을 일부 편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대기업이 좀 구성이 많이 되어 있나요? 대기업들이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기업들은 어떠한 그 산업 내에 이제 기준을 잡는 깃발을 꽂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깃발 주변으로 해서 다운스트림이죠. 중소형주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유망하다고 하는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먼저 개별 종목들도 포함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시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변경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나무보다는 이제 숲을 보는 지향점을 후배들에게도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그 숲이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나무가 특출나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편입을 하게 되고요. 그조차도 이제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네. 시황 관련해서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뒤에는 함부로 이제 한꺼번에 다 매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황이라는 거는 포트폴리오 운영 내에서 현금 비중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떠한 리스크 변화나 주식시장의 어떤 특성 그리고 경제 지표를 이제 참고를 했을 때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는 형태로 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요. 또 시장이 예상대로 좀 빠졌으면 이제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 향후에 이제 시장이 회복됐을 때 시장과의 그 차이를 좀 그 수익률 차이는 좀 이렇게 이게 벌어지게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빠질 것 같으면 다 매도를 하지 이렇게 말씀들을 네. 하시는데 그거 생각보다 이제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시장이 올랐을 때 이제 혼자 있고 싶은 그런 그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렇게 오르는 리스크도 감안을 하셔서 주식 보유를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도 굉장히 좀 잘 대비를 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해서 최근같이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선호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투자 방법에는 사실 왕도는 없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의 원칙을 세웠으면 그 원칙을 뚝심 있게 지켜나가는 것이 투자 수익률에는 장기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러한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금 제가 구성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괜찮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원칙을 고수해서 수익을 잘 짜려면은 좀 어떻게 짜야 될까요? 네, 뭐 시황을 일단 좀 봐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황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최근에 뭐 엔터주다, 게임주다 어떠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극심합니다. 이 현상을 시황에 녹여서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성장과 물가는 다시 생산자와 소비자로 이게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전 세계 정치 경제의 중심은 지투자 역시 그래서 네. 미국과 중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하면서 또 종목도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최근 시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최근 시황 관련해서 사실 9월 FOMC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공식화하고 파월 의장이 그 뒤에 이제 뭐 이런저런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많이 완화시킨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였습니다. 네. 소매 판매 지표가
MOM 기준으로 마이너스 0.2%를 예상을 했는데 0.7%의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델타 변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 설문조사할 때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했다가 네. 끝나고 나서 이제 전화가 친구한테 온 겁니다. 예,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샀던 새 옷도 자랑을 할 겸 자기 발은 이미 그 외출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10년물 장기 국채가 올라간다 어쩐다 뭐 얘기들을 그동안 조금 했었는데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반응, 시장 반응도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업들 입장에서 이게 보이기만 하면 설비 투자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터뷰 때 글로벌 설비 투자 사이클이 네. 올 개연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 이제 네. 점점 더 이제 형태가 바뀌어질 거고 이제 구성 종목들도 바뀌어질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위드 코로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조금만 앞에 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절대 마진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그 1,000원에 매출을 해서 100원에 이익을 냈던 회사가 이제 1,100원에 110원에 이익을 내게 되면 네. PER이 10배에서 9.1배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밸류에이션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새 자꾸 가격 전가가 이제 가능한 독과점 기업에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종목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재미있는 예를 들면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콘서트 가격 아십니까? 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많이 모릅니다. 올랐나요? 아, BTS 콘서트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이 이른바 콘서트를 가기 위해 실제로 이제 아미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콘서트 가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요럴 때 살짝 올려놔서 마진을 높이는 전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 시장이 사실 우리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시진핑 정부가 이제 내년 이제 공산당 회의 때 이제 3기 정부를 해야 되는데 네. 진위 개수가 자기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소강 사회를 지금 해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부유론을 이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 빨갱이랑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적인 성격이 조금 더 가미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지표로 생산자 물가가 미국과 달리 소비자 물가로 지금 전이가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좀 기간도 좀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국, 미국, 그 미국이 괜찮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투자의 상당 부분을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 투자하지 이머징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 1등이고 이머징의 2등이 우리나라거든요. 이거 도매급으로 같이 또 넘어가는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중국이랑도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해필이면 이제 또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수출이 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이제 돈들이 좀 빠져나와서 원래 단기 트레이딩을 했던 뭐 그런 성격의 자금들과 합쳐져서 지금 쏠림 현상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과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를 기존의 포트폴리오에 큰 변경이 없다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진핑 정부가 지금 또 중소기업 뭐 부양한다 뭐 하지 않습니까? 네. 절대로 무너지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그런 시도는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헝다나 이런 것들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게는 안 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크레딧 이슈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네. 장기 국채 금리 한 3%까지는 여유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모로 봤을 때 시장은 상당히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네. 지금 송 과장님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투자를 모토로 해서 여태까지 네. 말씀드렸는데 한경에서 제가 상당 부분 저희 포트를 사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한경에 제 이름을 치면은 제가 자세히 이제 설명해드린 그리고 저는 6개월 목표가가 아니라 이제 1년 이상 목표가를 네. 항상 제시해드리지 않습니까? 다 그런 연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비 투자 사이클이 엄청 늘어나면 이제 기저 효과로 내년에 이제 물가가 살짝 잡히는 듯한 느낌. 사실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좀 봐야 되는데 네. 샤프슈터 아저씨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오히려 경계해야 될 변수는 뭐 누구죠? 저기 파월의장의 그 어떤 이제 뭐 속칭 이제 후카시라고 해가지고 살짝 이제 매파적인 정책을 내비친다거나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할 리스크를 좀 보시되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상당히 뜨거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포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반도체, MLCC 카메라, 전기차 플랫폼, OLED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뭐 종목들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해서 태양광, 풍력, 수소에서 똘똘한 1등 기업 3개를 뽑아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이제 음식료와 이제 여행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조선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잘 가더라고요. 예, 그 제가 계속 4년 전부터 외쳤는데요. 아하. 이제서야 이제 네.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데 뭐 조선 그리고 이제 우주 산업이죠. 이제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RNA의 이제 ST팜 제가 세뱃돈 모아서 사라고 하는 종목이 기업이 바로 이런 기업들입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포트폴리오도 공개해 주시고 종목에 대한 또 진단도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오늘 손정훈 과장님과는 또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할 말씀 해주실까요? 예, 그동안 이제 굉장히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좀 기회를 주신 이제 한국경제 TV 관계자 여러분들께 우선 좀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부모님이 제가 TV 나오는 걸 좀 좋아해서 근데 왜 그래서 좀 지금 마지막이세요? 제가 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다 네. 보니까 이제 오늘로써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렇더라도 이제 차후에 조금 더 발전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시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그동안 기회에 또 감사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로 본 종목 KB증권 영업부금융센터 여의도 라운지 손종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